지난 2007년 경기도 안양시 초등학생 유괴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안전지킴이집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경찰과 지역 주민이 손잡고 아동을 더 촘촘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제도 시행 17년이 지나 저희 취재팀이 점검을 해봤더니 이 제도의 존재도 또 역할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먼저 최휘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등록된 초등학교 앞 문구점.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임시로 보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상황별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공사가 그때 옛날에는 보니까 연수는 모르는데 교육은 따로 없고요. 아동안전 지킴이집은 어떠한 혜택도 없이 업주들의 자원봉사로만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말고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행이요. 표지판도 문제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데다 설치 상태도 제각각입니다. 이렇다 보니 어린이나 학부모들도 아동안전 지킴이집이 뭔지 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잘 까먹고 하니까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통해 접수되는 112 신고가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되지 않는 상황. 아동안전 지킴이집이 어린이 보호에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확인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올해로 시행 17년째를 맞은 아동안전 지킴이집. 초등학교 주변 슈퍼나 편의점, 문구점 등 부산에도 아동안전 지킴이집이 340여 곳 지정돼 있습니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이 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이름뿐인 제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자, 이렇게 허술한 관리 운영 탓에 아동 안전 지킴이집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렇다 보니 부산시와 경찰은 아동 안전 지킴이집을 올해 확대할 계획을 짰는데요. 하지만 숫자 늘리기에 앞서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더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9곳이 몰려있는 부산의 한 신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아동안전 지킴이집은 단 한 곳뿐입니다. 이곳마저도 업주가 바뀌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바뀌었어요 주인이.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2008년 1,900여 곳으로 시작한 부산의 아동안전 지킴이집은 지난해 300여 곳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제도 시행 당시 아동안전 지킴이집이 졸속 선정된 데다 경기 침체로 지킴이집 등록 가게들이 폐업한 영향이 큽니다. 감소세가 이어지자 부산시와 경찰은 별다른 문제점 개선 없이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올해 90여 곳 늘릴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건 운영 실태 점검. 전문가들은 정확한 실태 파악 이후 표지판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 그리고 업주 지원책이 뒤따라야만 제도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고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지구대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또 우리가 범죄자 신문 조사 과정에서 이거 봤느냐 이런 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조사를. 그동안 보여주기식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아동안전 지킴이집. 어린이 보호, 그 실효를 거둘 진짜 보완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자, 아동 안전 지킴이집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겉도는 것으로 보이죠. 관계 당국은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최휘지 기자와 함께 앞으로 실효성 높일 방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사건이 나왔던 아동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제도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현장 둘러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로 인지가 좀 되셨나요? 예. 네, 저희가 둘러봤을 때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가장 먼저 이 표지판인데요. 네. 표지판이 작은 데다가 눈에 잘 띄지가 않았습니다. 또 규격도 서로 달라서 스티커로 설치된 곳도 있었고 또 예. 돌출형 예. 간판으로 된 곳도 있었습니다. 네. 통일된 느낌이 없었고요. 이 내용도 아쉽습니다. 표지판만 봐서는 뭘 나타내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곧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고요. 직관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제 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자주 이 표지판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여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예. 곳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도 홍보랑 표지판 개선이 가장 시급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 업주마저도 그러니까 지킴이 집으로 된 업주마저도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적만 해놓고 그동안에 십수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다, 방치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적만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요. 저희가 아동안전 지킴이 집 업주분들을 여러 명 만나 뵀습니다. 예. 만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뭐 위험한 어린이가 보이면 뭐 보호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사실 이 이상의 답변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네.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 학교 폭력부터 해서 실종, 뭐 교통사고까지 대처 방법이 제각각인데 사실 경찰에서는 뭐 형식적인 서류 안내에만 그치고 있거든요. 예, 예. 현장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업주에 대한 혜택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동 보호에 뭐 실적이 있는 업주분들을 홍보해서 적극성을 좀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모범 업주분들 지금 10년 네. 넘게 아동안전 지킴이 집 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뭐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 등을 들여서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앞서 나왔지만 이제 봉사죠. 네. 아무런 혜택 없이 그냥 본인들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아이에 대한 대응은 반복적인 교육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어린이나 학부모들 잘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를 찾아가라 이런 교육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 가보면 사실 어린이나 학부모분들 모두 아동안전 지킴이 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 뉴스를 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아동안전 지킴이 집 처음 네.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맞춤형 교육 그리고 홍보가 절실한데요. 경찰과 교육청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아동안전 지킴이 집이 주변에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린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고요. 네. 요즘 어린이들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여기에다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가 네.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해서 그 간판 화면이 나왔는데 표지판 네, 글자 이렇게만 봐도 작네요. 일단 크기도 작고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성과가 안 나고 있고 있는 것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근데 90여 곳을 뭐 늘리겠다. 이게 지금 대안이 될런지 모르겠고 그러면 이 제도가 효과가 있긴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동안전 지킴이 집을 통해서 뭔가 어린이를 보호했다거나 피의자를 실제로 붙잡았다. 예. 이런 사례는 사실 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아동안전 지킴이 집이 범죄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요. 네. 전문가들이 말하길 아동안전 지킴이 집이 있다는 것 자체로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실제로 예. 해외에서도 우리 아동안전 지킴이 집과 비슷한 이 사례들이 운영되고 네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주의 세이프티 하우스라든가 캐나다의 블록 페어런트라는 제도도 있고 미국에는 또 맥크로프 하우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는 어린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 이런 공감대에서 그렇죠. 나온 제도들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면 경찰과 지역사회가 좀 유무형의 노력을 서로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에 대한 부분은 운영만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 입증된 해외 사례들이 있고요. 그러면 보다 이제 실질적인 대책을 당국이 갖고 오면 해결될 문제이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위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뉴스.